자, 오늘은 피부의 pH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란 뭘까요? 수소이온의 농도를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살짝 풀이를 해볼게요. 수소이온 농도란 뭘까요? 용액 1리터 속에서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수소이온은 뭘까요? 말 그대로 수소의 이온이죠. 더 파고들어서 수소란 뭘까요?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를 수소라고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빛과 냄새와 맛이 없대요. 그래서 불에 타기 쉽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 보면 용액 1리터 속에서 존재하는 수소이온, 말 그대로 수소의 이온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몰수는 물질의 양을 몰 단위로 나타내는 값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용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살짝 이해가 되셨나요? 살짝 이해가 되셨다면 조금 성공인데 이해가 안 되셨다도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물질의 용액 속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로 산 또는 알칼리 상태의 세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물질의 용액 속에 용해되어 있대요. 녹아 있는 거죠. 녹아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로 이 위에서 말했던 수소이온의 농도로 산 또는 알칼리 상태의 세기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요. 피부의 pH는 피부 자체의 pH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피부의 피지막 pH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pH는 피부 자체가 아니고 피부의 피지막 pH를 의미한다라는 거. 피부의 정상 pH는 4.5에서 5.5의 약산성이래요. 이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할 거거든요. 피부의 약산성의 기전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피지선이나 한선에서 분비되는 카프론산, 카프린산, 프로피온산 등의 지방산과 아미노산 등에 의해 형성된다는 설이 우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이런 등의 지방산과 젖산염이나 아미노산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설이 우세하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이 산성막은 피부를 외부의 물리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기능을 해요. 자, 이 산성막, 피부의 pH, 이 산성막은 외부의 물리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기능을 한다.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지나친 증식을 억제해요. 피부 표면에 미생물이 엄청 많이 증식하면 이 지나친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플러스 감염, 자극, 가려움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성막이 파괴가 되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많아지겠고요. 더 증식하게 되겠고요. 감염, 자극, 가려움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부로 오겠죠. 내가 아토피 피부가 된다거나 이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성막은. 산성지방막의 약산성 상태가 파괴되어 피부 표피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면 이 한 문장을 좀 간결하게 보자면 피부 표피가 알칼리성이 되면 세균 등의 번식이 쉬워집니다. 자, 피부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정상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피부 표피가 약 알칼리성이 되면 세균 등의 번식이 쉬워진대요. 그래서 피부에 자꾸 여드름이 난다거나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아토피가 생긴다거나 약간 이런 피부가 되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 땀 성분의 젖산에 의해서 산성막의 상태가 중성에 가까워져요. 여름철 땀이 많이 나죠? 땀 성분의 젖산이 있대요. 이 젖산이 산성막을 중성으로 되게 해요. 그러면 방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피부의 pH는 중성도 아닌 딱 이런 약산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피부의 pH는 신체 부위, 피부층, 성별, 연령, 피부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피부의 pH는 다르다. 플러스 계절, 기후, 목욕 등 세수 조건, 화장품 소화 기능, 영양 상태 등 외부 요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피부의 pH는 다 다르고요.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피부의 pH고요. 여기가 중성이죠. 그리고 피부의 pH 6.5 정도가 어린이 피부래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pH가 5.8 정도, 남자는 5.2 정도 해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pH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에 따라 pH가 낮아진대요. 여기서 보면 피부의 pH가 낮아진다. 더 낮아지면 피부에 좋진 않구나. 그래서 딱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알칼리성으로 가는 걸 볼게요. 여드름 피부 7.5, 아토피 피부는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은 피부의 각질층을 구성하는 거죠. 케라틴 단백질이 pH 3.7에서 4.5에서 응고가 일어납니다. 3.7에서 4.5 이 정도에서 응고가 일어난대요. 응고는 어떤 거죠? 액체 따위가 엉겨서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응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피부의 분비선 기능이 약 억제되어 피부 세포의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 피부가 됩니다. 결론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피부의 분비선 기능이 억제되어 문제성 피부가 된다. 그래서 너무 산성일 경우에는 응고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알칼리에서 폐균 연화되고요. 알칼리로 갈수록 폐균 연화되고 산성에 갈수록 응고, 침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완전한 결론은 피부의 표면은 항상 정상 pH가 유지되어야 한다. 너무 산성으로 가도 안 좋고 너무 알칼리성으로 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피부의 pH 정상은 4.5에서 5.5의 약산성 상태이다. 이것을 유지해야 가장 안전하더라 라고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